북한은 어제 야간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오물, 쓰레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자, 저급한 행위 좀 제발 좀 하지 맙시다. 우리 군 당국이 이제 북한에 그렇게 당부일까요? 경고일까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밤에 문자가 왔고 그 이후에 오늘부터 해가 밝고 오늘부터 곳곳에서 뭔가 발견되고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저게 저렇게 생긴 풍선이에요. 한 2개 정도 매달리고 뭐가 큼지막한 게 매달려 있는데 거기 보면 옆에 매달려 있는 내용이 오늘 떨어졌거든요. 많이. 그럼 보면은 무슨 온물, 비누 뭐 이런 거에서 뭐 북한에서 만든 것 같은 무슨 비닐, 이게 뭐래? 비닐 조각입니까? 이런 거하고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 무슨 약간 쓰레기 같은 게 잔뜩 들어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며칠 전에 보낸다고 미리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수많은 휴지장, 오물짝 곧 한국에 살포할 것. 대북전당 우리가 이제 보내는 거, 우리 쪽에서 보내는 거에 대한 맞대응 뭐 이런 얘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군 당국에서 지금 보면 전국에 200여 개, 전국에서 200여 개 발견인데요. 뭐 강원, 경기, 경상, 전남 뭐 다 해요. 제주도 빼고 다 갔군요, 지금. 그리고 저급한 행위 중단할 것 경고한다. 방금 전에 들으셨죠. 자, 오늘 이 얘기 오늘 패널 세 분 우선 모셨는데요. 먼저 안지성 변호사. 예. 아니 도대체 풍선에 뭘 담아 보낸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은 지금 예.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뭐 휴지 쪼가리라든가 뭐 오물 같은 걸 좀 담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오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다행인 거는 뭐 액체류는 아니었던 걸로 확인이 지금 되긴 하는데. 화면에 자막 나오면 분변이면 이게 그러니까요. 인변 아니면 뭐 축변 뭐 이런 건가요? 이런 걸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B라는 보낸 적이 많았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정말로 뭐 오물을 보낸 적은 사실 처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떨어지게 되면 또 우리 국민들한테 또 대인 피해라든가 대물 피해도 발생할 수 그렇겠죠. 있는 저게 부분들이라서. 무게도 있을 테고요. 일단 지저분한 거잖아요, 저게. 예. 그러면은. 저런 것들 또 근데 저런 기술력이 있다는 것도 새삼 좀 놀랍긴 합니다. 이 풍선에다가 저 무거운 것들 매달아서 남한까지 보냈다는 것도 참 대단하기도 하고. 예. 예. 지금 분변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이 소식 접하신 분 몇몇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 이게 분변이라는 게 이게 오물 뭐 분변 이건데 자칫 거기에 무슨 균이라든가 뭐 안 좋은 거라도 있으면 어쩔 거냐고 이런 그렇죠. 말씀 걱정하신 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화학 전쟁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실은 어떤 불상의 방법으로 유포를 예. 뭐 살포를 하면 그게 뭐 화학 전쟁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그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게 어떤 성분인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거라 예. 군 당국에서도 해당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 만지지 말고 꼭 경찰에 신고하라 이렇게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른바 이제 삐라 전단지 형태 삐라 같은 거를 많이 보는데 이거다 오물 그리고 무슨 비닐봉지 같은 쓰레기를 잔뜩 섞어서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아니 지금 가만히 시점을 보니까 그러니까 26일 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밤에 경보가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뭐가 날라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어제 오후부터 뿌렸다고 봐야 되는 건데 위성 발사 실패한 직후예요. 시점으로 보면. 아니 뭐 그거 실패하자마자 오물풍선 보내는 거는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 겁니까?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다 이제 오물을 보냅니까? 뭐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 이제 26일 날 예고를 한 측면이 있죠. 소위 남쪽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체계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볼 때 세 가닥이 온 것 같아요. 하나 이제 정찰 위성 발사한 게 실패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오물이라고 하는 것 전단이랑 이렇게 엮어서 예. 풍선으로 내려온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전파 교란 공작도 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해요. 뭐 GPS 예, 교란 뭐 이런 이것도 지금 얘기도 있죠, 보도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게 북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북 관계가 이제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서로 적대적으로 교전 중이기 때문에 남쪽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예.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들을 일상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반응인데 예. 그 첫 반응으로 남쪽 땅에다가 소위 분변 아직 정확히 확인은 안 됩니다만 분변으로 분변이라는 보인다는 거 이게 2016년에도 한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8년 만에 나온 거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남북 관계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매우 불안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남한 사회, 한국 사회의 어떤 혼란들을 증폭하고
야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 같고요. 분변을 달린 풍선을 보려면 이게 우리가 혼란되는 겁니까? 이거 그런 의도라고요. 지금 이게 그런 의도를 원래 갖고 있는 것 같다. 당장 어제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그 소리,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이거 대단히 큰 사건이 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네요. 일단 모든 집중 긴장하게 사안이 되니까.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전 이런 일들이 북한 쪽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식뿐만 아니라 예. 우리는 이미 교전 중인 상태에 있는 국가라는 사실들을 계속 다양한 시그널로 보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민간 단체들이 북한의 대북 뭐 전단 이런 거 담고 뭐 여러 가지 뭐 CD라든가 영상물이 담겨 있는 뭐 이런 칩 같은 게 있는 풍선을 보내잖아요. 그럼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거에 대응하는 게 1차적 목적이라 보이는데 아니 그러면 상응한 조치를 하려면 김종국 중위원장과 아니 북한도 그래 전단지 B란 알겠어요. 그럼 북한을 체제 선전하는 뭐 CD라도 좀 주든가 뭐 그 같이 속지지 왜 오물을 보냅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의 체제를 선전하면 한국 사회에 있는 국민들이 옳다구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북한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한국 사회의 발전된 모습 자체가 예. 북쪽으로 전파되면 예. 체제와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마음이 흔들려요. 이 문제를 가장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한의 문화를 전파하게 되면 예. 북한 사회에서는 가장 높은 처벌을 하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날아가는 부분들은 체제를 균열시키는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만 위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마음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분변 이런 걸 통해서 소위 한반도가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라는 사실들을 갖다가 그런 아주 극단적인 물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비대칭적인 공격이죠. 따지고 보면 이것도 일종의. 지금 비대칭이라 그러는데 우리 군 당국은 이제 저급한 짓을 좀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보내다 이제 오물을 들어있는 그런 풍선에 매달아서 그걸 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과거에 2016년에도 뭐 그때도 비슷한 걸 보냈다 그러네요. 그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아닙니까? 그때 당시 군의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16년부터 18년까지 남쪽으로 전단을 살포하였으며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특히 16년도에는 풍선에 오물을 넣어 보내는 등 저급한 행동을 한 바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군부대나 경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2016년에도 그랬다는 전례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요. 화면 보시면요. 최인전 변호사 봐주세요. 지금 보낸 게요. 밑에 글씨부터 좀 보겠습니다. 2016년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차량 및 주택 지붕 등이 파손된 사례가 있었다. 이 뭡니까?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무슨 CD로 보이죠? 북한 내에서 있는 무슨 뭐 위대한 뭐 명절 뭐 이런 거 써 있는데 아마 선전물 같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뭡니까 이게? 이게 삐라가 담겨 있는 것 같은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뭐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거를 같고요. 북한에서 뭔가 그래서 보내. 그 옆에 마지막에 오른쪽은 뭡니까 이게? 그게 바로 청와대를 뭐라고 쓴 겁니까? 똥화대 이렇게 뭐 있는 그대로 읽었겠습니다. 똥화대라고 얘기를 하고 청와대에 서식하는 박근혜 똥벌레 뭐 이렇게 지금 하면서 보수 이른바 정권에 대해서 이른바 굉장히 저거 비판하는 것이죠. 저게 삐라인데 그거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저렇게 보낸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미뤄 짐작컨대 아까 예. 뭐 그 청와대를 똥화대라고 했는 거 안에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변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자유 보수 우파의 정권을 비판하는 그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표현이 참 저도 특히 저녁 시간에 이런 얘기가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저 또한 좀 제 입이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뭐 제가 북풍, 총풍은 들어봤어도 똥풍이란 건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변풍이라고 하죠. 변풍이랄까요? 결국은 이런 그 분변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을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욕. 예전에 보면은 멜 깁슨이 나왔는 어떤 그 영화 어떻게 보면 자유를 부르짖을 때 보면은 상대방이 엉덩이를 하면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황산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영화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적 의미로서 엉덩이를 까는 그런 모습.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이번 특히 자유우파 보수 정부에 대한 모욕적인 어떤 느낌을 담았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영화 말씀하시는 거 거의 뭐 삼국시대 아니면 뭐 중세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예. 북한에 우리가 보내는 것은 뭐냐 하면은 1달러, 달러. 달러 그리고
쌀도 보냅니다. 오. 실질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유익한 것.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걸 보내는데 그거에 대한 답으로 분변을 보냅니까? 이게 참 보면은 저급하다는 말씀 자체도 정말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2016년 같은 경우에 예. 보수 우파 정권이었는데 그동안 없다가 또다시 자유 우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대북 대남 심리전을 한다는 또 정권을 좀 가려가면서 보내는 것 같네요. 그런 보니까. 느낌이 상당히 간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할 때 한 200개 이상인데요. 지금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지금 전국에서 260개 이 정도까지 지금 발견됐다 그러네요. 이거 더 늘어나겠네요. 뭐 굉장히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4시 기준 260개니까요. 어제 와서 대부분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요. 또 떠 있는 게 어딘지 모르겠지만요. 다 내려왔군요. 근데 저거 다 수거해서 또 분석하려면 또 시간 좀 걸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분변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 5월 28일 날 유엔 군축회의에서 예. 북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동족이란 개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동족이 아닌 거예요. 분석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통일도 없고 화해도 없고 동족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분별로 보는. 근데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국제회의에서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동족이 아니니까 예. 동족이 아닌 자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보수 정부에 있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그렇게 분변을 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적대 또는 모욕 뭐 이런 걸 의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참 이 이걸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내도 참 저런 걸 보내는군요, 정말.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밤에 이제 공습 경보가 울렸잖아요. 방송 시작할 때 그 경보 소리까지 좀 전해드렸는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문자가 온 거예요. 긴급 문자죠. 여기 보면 문자 내용을 좀 제가 아랫부분에 있죠. 읽어드릴게요.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 식별했다.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그리고 식별 시 군부대 신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인데 그런 다음에요. 영문으로도 뭐가 보냈어요. 이게 경규대에서 보낸 건데 영문으로 에어 레이드 프리리미너리 워닝.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공습 예비 경보라고 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특히 외국인 분들 더 깜짝 놀랐다 그래요. 한글은 모르고 이 영어만 보이니까 뭐가 지금 폭격이 시작되나 보다. 그래서 이게 깜짝 놀란 분이 많으니까 경기도 관계자가 설명을 내놔요. 아니 군에서 요청이 있어서 발송한 건데 일단 내용물 자체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위급으로 빨리 보낸 거다. 그리고 영문이 이렇게 워닝 이런 게 붙어 있는 거는 시스템에 따라 그냥 자동으로 붙어서 그랬습니다라는 설명인데요. 김종욱 중위총괄. 네. 아니 그래도 이건 깜짝 놀란 분들 많았다 그래요. 공습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식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3명인데 받으셨어요, 어제? 그죠. 민방위 사이드는 옛날 같이 막 그 왕왕왕 소리가 나서 그렇죠. 핸드폰에 깜짝 울리게 놀랐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냥 뭐가 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전단이 내려온다는 내용이었는데 전 그 정도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매우 놀랄 수밖에 없죠. 특히 한글을 모르는 사람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영어만 침대에서 볼 거 아니에요. 뛰어내려 그러니까 뭐 뛰어내려서 이제 숨으려고 했다라는 얘기까지 아니 나오는 상황이니까. 에어레이드면 공습이에요. 공습이니까요. 이거는. 공습이면 최대한 예를 들면 자기를 갖다가 엄폐은폐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근데 설명이 참 웃기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남전단이라는 이 단어가 없어서 항공기를 넣었더니 자동으로 붙었다. 에어레이드라고 하는 게 이런 식의 설명을. 이건 약간 좀 이게 이 상황이 네. 설정이 좀 다른데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더 다르게 설명하는 건 낙하물이 미상의 물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오물이 있을지 아니면 생화학 무기가 있을지 그렇죠. 혹시 알수 약간의 없고. 무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이제 사람이 맞거나 뭐 어떤 예. 뭐 창문 같은 데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야간이기 때문에 별 식별이 불가능하니까 상당히 좀 높은 등급으로 올려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2016년 작년이죠.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예. 오발령 되는 바람에 오.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예를 들면 비난을 당했던 예. 측면들이 있어요. 전 그래서 적어도 이 사안 자체 특히 분단 상황에서 북한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소위 공습이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 그러게요. 국민들이 엄청나게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유의관리센터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MB 정부 때 없었다 다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청와대가 이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좀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북한이 아까처럼 이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얘기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행위들이 앞으로 반복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예. 이런 어떤 공습이 아닌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이 식별을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빨리 만들어서 좀 매뉴얼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한테 미리 좀 예. 숙지하게 알려주게 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적혀 있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영문으로 적혀 있는 게 너무 엄청난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자, 그렇고요. 최인현 변호사. 그런데 이 북한이 뭐 다행히 지금까지 어떤 피해는 얘기는 뭐 신고가 아직 되는데 향후에 또 많이 보내서 저런 이상한 또 쓰레기하고 오물을 잔뜩 보냈는데 사실 그게 낙하할 경우에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이거는? 근데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그 경기도가 아니고 이게 날고 날아서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한 농가, 특히 비닐하우스에 이게 떨어져 가지고 비닐하우스가 손상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갑자기 하늘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똥탄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피해를 봤다고 하면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북한 스스로 북한에서 해서 남한으로 보냈고 했다는 사실 자체를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북한을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2020년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에 탈북한 북한 국군 포로들이 김정은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예. 그 소송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선을 들어줬습니다. 예. 그 결과 어떻게 했냐면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만들어서 있던 경문협 예. 남북 경제문화교류협력재단에 있는 이 북한 저작권 이용료를 했는 몇십억이 있는데 예. 그 재단에 대해서 압류해서 돈을 가지고 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 만약에 정말 이분들 이번 이 피해를 입었던 농민이 원한다고 하면은 김정은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하고 아까 얘기 드렸던 남북 경문협을 상대로 해서 강제 집행을 해서 돈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 지원을 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 21세기예요. 그런데 뭐 적대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보내는데 오물을 풍선에다 매달아서 보내는 이런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지 전 세계는 이걸 과연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